여기 칠판 주기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거 아니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 뭐 지구 시스템으로 이제 빗대어 설명하자면요. 수권, 기권, 뭐 생물권, 뭐 외권, 직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명 시스템도요. 뭔가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걔네들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계 중에서 대표적으로 생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양분을 합성하는 생산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잡아먹는 소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을요, 시체나 이제 배설물을 분해하는 분해자 같은 게 있고요. 그런 요소들이 뭐하고 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그냥 통틀어서 그냥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울 시스템은 이제 생명 시스템이죠. 생명 시스템은요, 말 그대로 그냥 생명체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생명체. 그래서 개체 하나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생태계까지를 그냥 다 그냥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네, 예를 들어서 그 세포가 하나 있어. 그 생명 시스템이니? 네. 네, 맞고요. 오케이? 우리 생물권이 있어. 생물권. 그거 생명 시스템이니? 네, 그냥 좁은 범위부터 넓은 범위까지 그냥 다 그냥 생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작은 거 어디부터를 이제 생명체라고 할 거냐? 오케이? 어느 단계부터를 생명체라고 할 거냐? 야, 예를 들어서 뭐 DNA가 있어. 그 생명체? 아니요. 애매하죠, 그렇죠? 유전물질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생명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세포. 예,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오케이? 무엇부터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르냐? 이거죠. 예, 세포부터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세포 이하는 생명체로 취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 시스템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자 기능적 단위라고 말해요. 오케이? 구조적으로 세포가 모이면 생명체가 됩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뭘 갖추고 있냐면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세포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근육세포, 말 그대로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죠. 걔네들이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우리 근육을 움직이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제 신경계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그런 애들이 뭐야?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이제 생명활동을 도와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세포는 세포는 생명체의 구조적이자 기능적 단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표현 잘 알아두세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야? 생명체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부터 뭘 나타냅니다. 기능을 나타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단위는 세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만들 수가 있냐면요.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조직.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피세포들이 모이면은 상피조직. 근육세포들이 모이면요. 근육조직.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기능 그리고 모양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조직이 모여서 오케이? 뭐 근육조직, 결합조직, 상피조직, 뭐 신경조직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게 되냐면요. 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기관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생명체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게 돼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순환, 오케이? 물질 운반 이런 거 도와주는 이제 계를요 우리가 순환계라 부르고요. 그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은 뭐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혈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관부터 우리 뭔가 생명체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개체라고 부르죠. 하나하나의 생명체를,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이것은 언제 적용되는 거냐면요. 다세포 생물한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들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 만들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이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약간 나뉘어서 생각해야 될 게 생명체 중에서 뭐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동물이랑 식물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계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단계가 있는데, 동물계에만 특별하게 있는 단계가 뭐냐면요, 여러 종류의 기관들이 모여서 뭘 만들게 되냐면요, 이 기관계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심장, 기관이죠. 혈관, 기관이죠. 그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물질 운반을 도와주는 수환계를 만들죠. 그게 기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위, 입, 식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계를 만들죠. 우리가 그런 걸 기관계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에만 있다고요? 동물한테만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반면에 식물만 가지는 것도 있나요? 네, 식물만이 가지는 단계도 있어요. 식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뭘 만들게 되냐면요, 이 조직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관, 체관 이런 거 있죠.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 체관은 영양소가 이동하는 통로. 물관, 체관 같은 게 모여가지고 관다발 조직계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조직계는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거, 기관계는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단세포 생물들 있죠. 단세포 생물들, 아메바, 그 다음에 세균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요, 그냥 오로지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세균이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걔가 생명체가 아니에요? 아니죠? 세포부터 우리가 생명체라 부른다고. 세포부터 생명체라 부른다고. 모양 갖추고 있고 기능 갖추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해할 수 있죠? 그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를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눌 수 있다. 그거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봐야 될 건, 주목해야 될 건이에요. 세포. 오케이? 그래서 세포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걔네들의 모양, 생김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소기관들이 들어있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뭐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가 나와 있는데, 조금 큰 갈래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우리가 세포에서, 이렇게 세포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요, 핵이 없는 세포가 있고요, 반면에 핵이 존재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핵이 없는 세포, 정확하게는요, 유전 물질, DNA랑 RNA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 핵막이 없는 세포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핵이 없는 세포를 이제 원시적인 이제 세포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원핵 세포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핵이 있는 세포를요, 진정한 핵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진핵 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원핵 세포랑 진핵 세포로 나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대표적인 게 요 세균이 이제 핵이 없어요. 유전 물질은 가지고 있는데 핵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막 모든 세포가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주의하시고요. 반면에 진핵 세포는요, 뭐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동물 세포랑 이제 식물 세포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야. 참고로 저 원핵 세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니까 우리는요, 얘네 둘이 있죠.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 얘네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 오케이? 이런 것만 잘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재에는요, 왼쪽에 동물 세포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식물 세포가 그려져 있는데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왼쪽에 식물 세포 그려 넣을게요. 자, 내가 식물 세포를 한번 그려봅시다. 오케이? 자, 식물 세포는요, 일단요, 얘는요, 밖에 굉장히 세포를 보호해주는요, 단단한 벽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세포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포벽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요,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식물 세포는요, 세포벽이 바깥쪽에 있고요, 세포막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이제 하기로 하고 일단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그리고 이 식물 세포 안에 이 세포의 중앙쯤에 굉장히 거대한 세포 소기관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긴 요 세포 소기관을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고요. 핵이 이제 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가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핵막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그리고 핵에 연결되어 있죠. 핵에 연결돼가지고 정확하게는 핵막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핵막에 연결되어서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생긴 모습의 세포 소위관이 보일 텐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소포체라 부릅니다. 네, 소포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듯한 이런 구조물도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애들을 골지체라고 부르고요. 골지체. 그리고 식물 세포는요. 이런 식으로 물이나 색소 같은 거를 저장해 둘 수 있는 액포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포가 크게 발달했을 때를요. 중심 액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액포는요. 실제로는요. 동물 세포에도 있는데 동물 세포는 작거나 크게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심 액포는 식물한테만 있는데 액포 자체는 동물 세포한테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냥 그 외우는 거라서 그냥 다 졸고 있죠. 나중에 다 외워 알아서 줄 거면. 나중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기만 해봐라. 나머지도 그냥 적을. 얘를 세포벽. 안쪽에 있는 거 세포벽. 자 그리고 나머지 짜잘짜잘한 거. 오케이? 네. 얘도 어쨌든 세포니까 에너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세포 소기가 우리가 그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막 안쪽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마치 동전이 쌓여 있는 것처럼 요런 생긴 세포 소기가 있을 텐데 얘를 우리가 이제 염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보자면요, 요 정도의 세포 소위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포체에 달라붙어 있거나, 오케이? 요렇게 소포체에 달라붙어 있거나 아니면 세포 곳곳에 퍼져 있는 이런 작은 알갱이들, 오케이? 리보솜. 얘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뭐 따로 알려준 것 같은데 이 세포 내부에 좀 약간 막으로 되어 있는 조금 이 리보솜보다는 거대한 이런 소기관들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리소좀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리소좀이랑 리보솜이랑 구분하세요. 헷갈리니까. 리소좀. 오케이? 리소좀과 리보솜은 서로 다른 것이다. 보통 틀리다 다를 때 할 때 이거 예시다 많이 나오죠. 국어시간. 틀리다 다를 때 할 때. 리보솜과 리소점은 서로 틀린 것이다. 노. 리보솜과 리소점은 서로 다른 것이다. 오케이. 요즘에 그렇게 안 하나? 리소좀. 됐다. 야, 그만 들어. 그만 들어. 근데 리소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 가. 이따가 한 걸 정리할 거야. 이따가 한 걸 정리할 거라고. 네. 자, 반면에 자 봅시다. 동물세포. 자, 동물세포는요 식물세포와 다르게 첫 번째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세포막은 있는데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벽은 없어요. 그래서 동물세포는요 세포막으로만 둘러싸여 있고요. 그냥 나오면 안 되는데 너무 작잖아요. 다시 예쁘게. 다시 예쁘게. 오. 자 봅시다. 자, 동물세포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요 중앙에 이렇게 핵이 있고요. 핵막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꾸불꾸불한 애들 소포체 있고요. 그리고 소포체한테 달라붙어 있거나 세포 곳곳에 퍼져 있는 리보솜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소위가 이렇게 안쪽이 꾸불꾸불한 거.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겹겹이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물. 불지체. 자, 요런 게 이제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리보솜보다는 조금 크기가 거대한 리소좀. 리소좀이라고 하는 세포 소위관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중심체 알려줬나요? 아니에요. 동물 세포에는 중심체가 있다. 동물 세포에만 중심체가 있다. 아니에요. 일단 하죠. 언급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세개 알려줘. 와나 그뭐 리소점이랑 뭐 알려줬는데. 에이, 리소점이랑 2개 더 알려줬는데 뭔지. 중심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쁜 거 없어. 아니. 됐어? 교과서에 어떤 게 골지체, 에코 그리고 리소좀? 골지체가 없었어.
그냥 글씨 그 있지 설명이 없었어. 그림이 있었는데. 알았어. 됐어. 그러면은 뭐 중심체는 안 배웠으면 뭐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동물 세포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세포 소위관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 비교될 건 이거죠. 첫 번째, 식물 세포랑 동물 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라고 하면요. 식물 세포에는 존재하는데 동물 세포에는 없는 것들이 있죠. 엽록체. 대표적으로 엽록체가 이제 식물 세포한테만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세포. 에코. 세포벽도 이제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고요. 나 아까 전에 에코는 동물 세포한테도 있다고 했다. 중심에. 중심에코다 참고로 주의하세요. 에코가 크게 발달해야지 중심에코라고 부르는 거야. 네. 에코가 작을 때 중심에코라고 안 불러요. 에코가 크게 발달해야지 중심에코야. 근데 그 중심에코는 식물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는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위가 있는다. 식물 세포에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공통점 및 차이점을 봤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거 외워야지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몇 가지로 이제 그룹을 지어서 한번 세포 소위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단백질을 운반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소기관들이 있어요. 단백질 합성과 운반에 관련되어 있는 소기관들,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있냐면요, 핵이에요. 핵에는요 그 단백질을 만드는 그 정보,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졸린 표정들. 졸린 표정을 지으면은 나중에는 그냥 등짝에다 다 얼음 다 넣어버려요. 와우. 등짝에 얼음 넣어요. 자, 봅시다. 핵. 그래서 핵에는요 아까 말했듯이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핵이 없으면요 그 세포는요 죽은 거는 다름없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 활동의 중심이 핵에서 이제 되어 있는 정보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핵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유전 정보로서 뭐 DNA나 RNA 같은 게 저장되어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 이게 리보솜이죠. 그렇죠? 리보솜,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위관이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단백질을요 그냥 세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추가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크기가 큰 물질은 곧바로 못 통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든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포장해줘야 돼요. 막으로 둘러싸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포장을 해주는 세포 소위관이 어디냐? 소포를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포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포체,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요 이제 포장해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포장이라고 하고요. 운반한다고로 부르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골지체. 골지체는요 이렇게 포장된 단백질을요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해준 역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세포 밖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외포작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바깥 외를 써가지고 이제 외포작용, 오케이?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있죠? 얘들 네 개가 이제 단백질의 운송 그리고 이제 합성,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세포 소기관이라고 잘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소비하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소기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에너지 대사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대사랑 관련된 소기관은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자, 여기서는요 뭐가 일어나면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세포호흡으로 뭘 만들어내냐면요 에너지를요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엽록체. 뭐 이거는 식물한테만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물 세포 주고요.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의 비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엽록체 같은 경우는요,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으로 이제 에너지, 정확하게는 뭐 빛에너지겠죠, 그렇죠? 빛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 이제 영양분을 만들죠. 그래서 영양분을 합성한다. 라고 부르는 거죠. 한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분을 써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죠? 서로 반대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요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엽록체는 에너지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것도 졸립해요. 여기 이제부터는 에어컨을 틀어야 돼. 내 얼굴. 자, 그래서 에너지 대사랑 관련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에 짜잘짜잘한 애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저기 세포벽 있죠? 세포벽. 이거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세포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세포를 보호해주는 거죠. 세포의 외격이 파괴되지 않게 세포를 보호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세포막. 오케이? 참고로 이제 세포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포의 이제 안과 밖을 구분해 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세포막 같은 경우는요, 뭐 이따가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 얘네들은요 반투과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투과성을 가진 막이다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무슨 말? 반투과성이 뭐야? 말 그대로 반만 통과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반만 투과시킨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작은 건 통과시키고요, 큰 건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안투명. 반투과성. 그리고 세포벽 같은 경우는 얘는요, 그럼 얘도 큰 거 못 통과하지 않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세포벽은요 모두 다 통과합니다.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없이 그냥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전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전부 통과시킨다라고 해서 전투과성. 그래서 세포벽은 반투과성이다, 세포벽은 전투과성이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한 것도 뭐 있어? 중심 F. 이제 보통 F가 하는 역할은요, 이제 물, 그리고 노폐물, 그리고 색소,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물이라든지 색소, 노폐물을 저장해가지고요. 만약에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요,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요, 여기 농도가 낮아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어디다가 F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농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중심세포가 이런 짓을 하는데, 참고로 식물세포에 보통 중심세포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숙한 세포일수록,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이제 F의 크기가 보통 큽니다. 이 성숙한 세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냥 오래된 세포, 나이가 많은 세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세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소좀. 이제 리소좀 내부에는요, 어떤 물질들, 단백질 같은 걸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수분해 효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수분해 효소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뭘 하게 되냐면요, 이걸로 이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손상될 수 있겠죠? 파괴될 수 있잖아. 그쵸? 세포가 맨날 잘 굴러가는 거 아니야. 얘네들도 다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세포 안에서도. 그쵸? 뭐 눌리거나 뭐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열을 받아가지고 파괴된 세포 소기관이 있을 텐데, 그런 손상된 세포 소기관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제거하는 거죠. 가수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애들 다 분해시켜가지고서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포 소기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나누면요, 한 요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그래서 식물세포랑 동물세포의 차이점까지 아는데, 그래서 세포의 공통적인 특성,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원핵세포든 관계없이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은요, 모든 세포들은요, 그냥 관계없이 세포 밖과 세포 안쪽은 구분해줘야죠. 그렇죠?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막이 뭐야? 세포막이죠, 그렇죠? 네, 이게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예요. 오케이?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이제 세포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유전 물질을 담아둘 수 있는 이제 핵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네,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포막 안쪽에 있는 영역 있죠. 이 세포막 안쪽 영역, 네, 우리가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요, 세포질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포 소위관은 전부 다 어디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포 소위관들은 전부 다 어디 안에 있어? 세포질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세포질. 오케이? 그래서 세포 소기관은 오케이? 이런 애들 있잖아. 세포 소기관. 오케이? 세포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작은 기관들. 세포 소기관은 어디 들어있다? 세포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 중에서 이게 특징이야.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기관인지 막이 없는 소기관인지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기관들을요, 막성 세포 소기관이라 부르고요. 네, 막이 없는 애들은요, 네, 비막성 세포 소기관, 막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유일하게 막이 없는 놈이 딱 한 놈 있어. 여기에서 딱 유일하게 막이 없는 놈. 걔가 누구냐면요, 얘예요. 오케이? 네. 리보솜. 얘만 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싹 다 막이 있어요. 오케이? 네. 핵도 막이 있고요. 핵막이라고 하면 존재하죠. 첫 번째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애들 있죠. 리소좀, 에포 이런 애들 전부 다 막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막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막으로 되어 있냐,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단일막이랑 이중막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중막인 것만 조금 구분해서 외우세요. 오케이? 핵 있죠? 막이 두 개야. 오케이? 외막이랑 내막이라고 해서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 이중막 세포 소견이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 얘네들도 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중막이에요. 나머지는 싹 다 단일막이에요. 막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인지 막이 없는지, 막이 있다면 단일막인지 이중막인지까지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오케이? 됐죠? 여기는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암기죠. 할 게 뭐였어. 자, 그러면은 뭐 오늘의 시간 관계상 뭐 여기까지 해야죠. 그렇죠? 뒤에 문제를 몇 가지 같이 풀어봅시다. 거기에 151페이지에 1번, 2번, 3번, 4번. 졸려 죽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해. 1, 2, 3, 4. 뭔데요? 동물이랑 식물은 무슨 세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개체가 여러 기관이 모인 건데서는 특별한 기관이 모여서 기관기가 되잖아요. 동물도 개체가 개체인데 기반 모여서 개체하는 거잖아. 너 안에 기반 없어? 진짜 기반 모이면 개체가 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동물한테는 기관 여러 가지 똑같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개라고 하는 게 있다고. 동물한테만.
거의 표정만 보면 거의 다 주관이 건데. 숙제부터 먼저 내줄게요. 152페이지 자료 1번. 눈꽃만큼 나가죠, 눈꽃만큼. 그 다음 154페이지랑 155페이지에 있는 8번까지. 우리 151은 다예요? 너 이거 배웠어? 아니요. 안 배웠죠? 네. 151페이지 같이 볼게요. 151페이지 숫자 1번.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바로 안에 들어가 얼마나 말 보라고 했는데, 자, 생명 시스템은 뭐를 기본 단위? 세포. 세포 기본 단위라고 했죠. 네,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하여, 자, 기억이 단계적으로 조직되어 개체를 구성하며 각 구성 단계의 상호작. 상호작용이죠. 그렇죠?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생명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2번에 자, A에 들어갈 말 뭐예요? 기관 계겠죠. 그렇죠? 동물을 말하는 거니까 나는 조직을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조직계가 되는 거죠. A는 기관, B는 조직계. 그 다음에 이번에 가와 나에서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고유한 기능을 한다. 고유한 기능을 한다? 네, 기관이죠. 그렇죠? 네. 특정한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 기관을 말하는 거죠. 3번에 핵 어디로 연결해야 돼요? 기억이죠.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게 해주고요. 2번에 있는 리보솜은 어디로? 디귿, 단백질 합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세포막은? 미음이죠. 그렇죠?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세포벽은? 시옷이죠.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해준다.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소포체는? 소포체 어디? 비읍이니 합성된 단백질을 내타는 곳은 운반. 네, 단백질 운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염록체? 네, 니은 광합성. 그 다음에 7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네, 리을이죠. 그렇죠? 세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자, 동물세포, 식물세포, 핵 있나요? 없나요? 네, 기억이랑 디귿 둘 다 동그라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포벽은 동물세포 없고요. 식물세포는 니은은 니은은 X고 리을이 동그라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고 나머지도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뭐 확인 문제는 제가 안 했는데 기본적이니까 알아서 잘 외워오세요.